안녕하세요. 고은준 사무사입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 200억 탈세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2025년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60억, 70억 탈세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2배 이상 높은 200억 원이라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지, 그리고 그 과세의 핵심 논리인 실질과세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를 할 때 총 4가지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원칙 앞글자를 따서 실신근조라고도 하는데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이 세법에서는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중에 실질과세 원칙은 이 거래의 형식 또는 명의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국세청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핵심 논리는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그리고 국가와 납세자 간에 세금 다툼이 발생했을 때 판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연예인 관련 쟁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법인의 세금 쟁점은 디테일한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이제 큰 틀에서는 유사한데요. 먼저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그 연예 업종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예인은 대표적인 인적 용역 사업으로 그 사람의 활동 자체로 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인데요. 이 해당 연예인이 만약에 없다면 이 소득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겠죠. 이를 법률에서는 일신 전속적인 용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용역의 특성이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만 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연예인이 좀 대표적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은 그 연예 활동 외에 본인 스스로 홍보, 관리 등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은 통상 공정위가 배포하는 전속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 특정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인 해당 기획사와만 독점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이 전속계약을 통해서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기획사로 1차적으로 입금이 되고, 그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내용에 따라서 이 기획사가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 분배금을 연예인에게 3.3%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소득이 많은 연예인들은 이 기획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 단위가 엄청 크고 이미 대부분의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이 연예법인을 설립해서 거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죠. 1인 기획사 또는 가족회사 형식으로 매니지먼트의 일정 부분을 원소속사와 역할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원소속사가 1차 정산을 한 뒤에 이제 1인 기획사가 2차 정산을 하는 구조, 또는 이 3자가 이 매출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인 기획사가 받은 매출은 이제 급여 등의 형태로 이제 개인 연예인에게 지급되고, 남은 자금으로 이제 법인이 투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정상 구조가 이제 세팅이 됐을 때 절대로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이를 바라보는 국세청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형식은 이제 법인의 소득이지만 이제 실질은 이 법인이 아니고 이제 개인 소득이 아닌지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국세청은 이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법인의 형식만을 빌려서 조세 피해 행위 목적이 있는지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이 연예인 연예 용역은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연예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귀속시켜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연예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이제 국세청도 법인격을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으로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두 번째로 이 법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실질적인 법인의 역할이 아예 없거나 그 역할이 법인 매출에 비하여 미비한 형태만 있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사실상 이제 홍보 등 매니지먼트는 이 전속 계약을 체결한 이제 원 기획사에서 이제 도맡아서 하는데, 이제 1인 기획사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대부분 1인 기획사는 주로 가족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운영되면서 가족들이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워지고요. 법인 역할을 국세청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이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연예 매출을 왜 1인 기획사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 또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제 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 소속사, 1인 기획사, 연예인 간 법적 계약의 주체, 그리고 형식, 지식재산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 깊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국세청은 연예법인이 돈을 받아야 할 역할이 부족하고 실질은 연예인 소득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재구성해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를 챌린지하게 됩니다. 연예인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이제 국세청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25년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불복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분명히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이제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된 200억 탈세 논란은 이제 일전에 보도된 다른 연예인들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조세 회피의 고의성 부분입니다. 이 부모님 집이나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을 이제 법인 소재지로 두고 이 주식회사가 아닌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이 좀 대대적으로 부각되었죠. 그래서 때문에 세법 해석 차이를 넘어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이 과세관청과 이제 연예인 간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의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벌금 성격인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이때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이지만 이 부정 과소 신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면 40%가 부과가 됩니다. 이 현재 보도되고 있는 200억이라는 숫자에는 이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4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의성이 확정이 된다면 특가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건은 현재 최종 부과처분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불복 청구,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연예인 추징 사례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고,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가족 간 차용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증여로 보아서 이제 과세하는 경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여 거래한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경우, 그리고 차명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어서 이를 부인하고 이제 원 명의자에게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과 다른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모든 행위는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질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이 납세자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고 형식과 이 거래의 실질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정 연예인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 이제 모든 1인 법인 그리고 가족 법인을 무조건 탈세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예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연예인이라는 업종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각 개개인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제 거래 구조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1인 법인, 가족 법인 모두 법에서 허용하는 납득 가능한 매출 구조로 법인 형식을 갖추고 규제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예인 기사를 접하게 되시면서 이제 일반적인 1인 법인, 가족 법인으로도 확대 파장이 있을까봐 걱정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